여러분, 시즌1 마지막 장면 보셨죠? 현빈이 천천히 시가를 피우며 흑백 화면이 서서히 컬러로 변하는 그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저는 솔직히 현빈이 이렇게까지 악역을 찢어버릴 줄 몰랐습니다. 그 당당한 떡대, 완벽한 슈트핏, 그리고 마지막 시가 피우는 장면까지 이건 그냥 예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뻔한 권선징악, 그런 거 없습니다. 악당이 이기는 결말, 그것도 우리가 악당을 응원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연출. 이게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진짜 재미죠. 시즌2는 올해 하반기에 방송 예정이라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즌2의 내용 예측을 시작해볼까요? 시즌1은 1970년 박정희 시대가 배경이었죠. 그런데 시즌2는 9년 후인 1979년입니다. 1979년이라는 해가 왜 중요하냐고요? 12.6 사건, 그리고 12.12 군사반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별로 시즌2의 전개 내용을 예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인공, 아니 악당, 백기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솔직히 현빈이 다 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시즌1 첫 장면 기억나세요? 백기태가 위장 신분인 일본인 사업가로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부산중앙정보부 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 질문, 백기태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악당이 됐을까요? 시즌2는 아마도 백기태의 과거 서사로 시작할 겁니다. 시즌1에서 장건영의 과거를 보여줬던 것처럼요. 백기태는 과거 야쿠자인 이케다 유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과거를 한 토막 내비쳤었죠. 그는 어린 시절 일본의 한인마을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뼛속까지 터종의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자랐다는 것은 의외였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19살의 백기태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부산의 판자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이 되어 월남전에 파병되죠. 여기서 주목할 장면 하나. 백기태가 피 묻은 와이셔츠를 갈아입는 장면에서 등짝이 나왔는데 오른쪽 어깨에 화상처럼 보이는 상처가 넓게 있었습니다. 백기태가 장건영에게 과거 월남전에서 베트콩과의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베트콩의 땅굴에 들어갔을 당시 아군의 폭격으로 얻은 상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일로 백기태는 부하들을 다 잃고 군복을 벗게 되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결국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그 결과로 백기태는 힘과 권력을 잡기 위해 중앙정보부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권력. 그는 권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동생 백기현. 형이 군임에서 중정국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비해 동생 백기현은 시즌1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시즌2를 위한 빌드업인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처음부터 시즌2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시즌2는 12.12 군사 반란이 중심이 될 겁니다. 군인인 백기현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다음 시즌에 백기현이 주연급이라는 건 확실한 만큼 백기현에 대한 내용은 계속됩니다. 백기현이 베트남에 파병된 뒤 만난 원동혁 소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사 26기 수석 졸업. 일본에서 태어났고 양친 모두 돌아가셨고 형이 중정이 있다고? 형만한 아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 대사 그냥 지나치셨나요? 이건 복선입니다. 엄청난 복선이에요. 백기현은 원동혁 소령의 명령을 받아 몰래 추대령의 무기 밀매 현장을 도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광섭 대령이 누군지 아세요? 드라마에서 소개할 때 육사 11기 경남 합천 출신이라고 했죠.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남 합천 출신이고 1970년 대령 계급으로 월남에 참전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추대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백기현이 도청 중에 보게 된 건 형 백기태의 마약 밀거래 현장이었죠.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아버지 같은 형이 마약 밀매를 하는 모습을 본 백기현. 그의 놀라는 표정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이후 형제의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 건물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베트콩들이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였죠. 폭발의 먼지 사이에서 두 형제가 서로 마주보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더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백기현이 하나회의 일원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원소령은 백기현에게 추대령을 잘 감시하면 보안사로 꽂아주겠다고 했었습니다. 1979년 당시 보안사는 12.12 군사 반란의 두뇌이자 심장이었습니다. 하나회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비호 아래 성격상 일종의 친일 부대처럼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백기현이 뱉은 말이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형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힘, 저도 한번 길러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권력의 중심이 중앙정보부에서 전두환 시대의 보안사로 넘어갑니다. 백기현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회의 등장은 필연적입니다. 백기현이 하나회에 들어간다면 형 백기태를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작품들 보면 어떻게 끝나죠?
대부분 주인공이 몰락하잖아요. 백기태의 권력욕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편 백기태의 조작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장건영은 9년의 세월이 흐른 후 어떻게 될까요? 시즌2의 배경은 1979년입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시즌1에서 이미 복선을 깔아뒀어요. 장건영의 여동생이 일하는 염색공장의 폭력 사태. 그게 다 민주항쟁으로 가는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장건영은 부마 민주항쟁을 등에 업고 새로운 권력의 힘을 빌려 백기태의 목을 조를 겁니다. 현빈의 조용하고 절제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성의 펄펄 뛰는 연기는 솔직히 드라마의 몰입도를 좀 떨어뜨렸어요. 시즌2에서는 제발 그 억지 웃음 중 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천석중. 시즌1에서 천석중은 대통령의 신임을 두고 비서실장과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죠. 천석중은 남상 출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올라간 인물이에요. 백기태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즌2 배경이 1979년이라면 백기태는 남산 중앙정보부 본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천석중은 아마도 경질되지 않을까요? 실제 역사에서 피스톨박이라 불렸던 박종규 실장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드라마에서는 꿋꿋이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천석중이 실제로 박종규를 모티브로 한 건지 차지철을 모티브로 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각하의 총애를 받는 백기태의 위치가 김재규와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시즌2에서 김재규나 차지철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케다 유지는 시즌1에서 흥미로운 인물이었죠. 일본 암흑가 이케다 조직의 실세이며 마약 사업으로 늙은 이케다를 제치고 조직을 접수하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죠. 이케다 유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천석중에게 백기태의 약점을 알려준 것도 그녀였어요. 지금은 백기태와 마약 거래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시즌2에서 이케다 유지가 다시 등장할까요? 개인적으로 원지한 배우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시즌2에서도 계속 보고 싶네요. 그리고 표학수의 줄타기. 충성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서막일까요? 천석중과 백기태 사이를 오가며 살아남은 생존 전문가 표학수. 시즌의 마지막에 백기태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본성은 언제든 강자를 향해 바뀝니다. 1979년의 격동기 속에서 표학수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권력을 찾아 줄타기를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그의 결정적인 변심이 백기태의 몰락을 가져오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백기태의 여동생 백소영. 장건영이 제거된 후 백소영은 본격적인 마약 사업의 데모가 됩니다. 특히 만삭의 모습으로 거대 마약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장면 보셨죠? 백소영이 임신한 아이는 아마도 강대일의 아이일 겁니다. 시즌2에서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논란이 많았던 백음지의 죽음. 정인숙 피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백음지는 권력층에 치명적인 비밀을 주고 백기태를 위협하던 인물이죠. 백기태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었지만 명확한 시신이나 사망 확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생사 논란이 뜨겁죠. 시즌2의 배경이 1979년으로 훌쩍 넘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음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의 내용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로 들어가는 백기태와 백기현. 과연 이들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권력을 나눌까요? 아니면 서로를 파괴할까요? 장건영은 백기태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기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